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의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올해부터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요.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신청은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꼼지락 활짝 열어볼까요? 네, 오늘 월요일 꼼지락의 첫 번째 코너는요. 지역 이슈의 이슈를 아주 밀착 취재하는 꼼지락 시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사캐스터 윤상 씨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혹시 두 분은 길거리에서 네. 그 마사지숍 간판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마사지숍이요? 네, 네. 뭐 타이부터 시작해서 아로마까지 저는 오늘 오면서도 한 5개 본 것 아,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마사지숍 간판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직접 취재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체 피로 회복은 물론 뭉친 근육과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숍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폐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 건전 마사지까지도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모두 불법이에요. 타이, 중국, 아로마까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마사지숍들, 방문하는 이용객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어저께도 받아와가지고 최근에도 많이 받고 피곤할 때나 몸 찌뿌둥할 때 필요할 때 많이 받죠. 그렇죠. 애기도 네. 함께 같이 받기도 해요. 하지만 안마행위는 현행의료법상 의료인과 시각장애인 안마 자격자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입니다. 때문에 호텔 마사지나 발 마사지, 체중 관리 마사지처럼 건전한 마사지일지라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의료인이 행하는 마사지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인 건데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안마업소의 경우 비안마 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업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송이나 온라인 광고에 자주 나왔다는 한 마사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혹시 그냥 뭐 여쭤볼 거 있는데 네. 여기 혹시 여기는 고용된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계세요? 아, 시각장애인 분들은 안 계시고 야, 여자분들 만 일하시는데 네, 시각장애인도 안 계시고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신 마사지도 해요. 언니 통 다음에 와. 이 업소의 경우 의료 면허를 소지한 정식 안마사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에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무허가 안마업소는 약 2만 3천 개. 전체 안마업소 90%가 모두 불법업소인 겁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사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피부관리업소나 목욕탕 세심사들까지도 마사지를 겸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이런 마사지 업소는 수만 곳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무허가 업소가 소셜커머스에서 대놓고 광고하는 건 물론이고 대규모 마사지 프랜차이즈점까지 생겨서 영업하고 있는데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업이 가능한지 번화가에 있는 한 대형 마사지 프랜차이즈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 샵에서도 광고 올릴 때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물리는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단속 같은 거 나오기도 해요.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벌금만 내고 거의 그 사람이 치워요. 실제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이나 관할구청, 경찰청에선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을 뿐더러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도. 그 할 인력이 없고 너무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아니 불법이 아닌데 저도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들은 뭐 채용 관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말고 계도만 하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말 프랜차이즈 샵까지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건식 마사지나 아로마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전문 의료인이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변호사님이 이제 불법으로 안마업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안마업소를 운영한 자와 안마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 업무를 한 자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따라서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
원이나 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다 불법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단속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현재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 단속된 건수는 이제 221곳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참 적은 숫자죠. 그러게 아까 네. 23,000여 곳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마사지 업소는 많은데 단속할 인력은 굉장히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 때문입니다. 네, 마사지를 할 때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아니지만 지압이나 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의료법 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란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참 자세하게 네. 잘 나와 있네요. 반면 아로마 마사지의 경우에는 아로마 오일을 몸에 바른 다음에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문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의료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게 건데요. 또 있군요. 예, 그래서 결국 아로마를 바른 후에 압이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사지 관련된 법이 정말 애매하다라는 네, 생각이 애매해요. 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애매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진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이 애매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워지고 단속이 어려워지니까는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런 소홀한 틈을 타서 퇴폐 마사지 업소로 변형되기까지 하고 자꾸 부작용이 그럼 네, 반복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무조건 불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마사지 업소에 대한 정확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안마업소에 관련된 법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마사나 안마업소 운영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네. 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비시각장애인의 마사지 샵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런 안마사 제도 역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광주의 한 안마소. 이곳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1급 시각장애인 강동희 씨는 10년 전 정식 안마사 정규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 공인인증 안마센터를 개업했는데요. 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무허가 안마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5명 이상 목표를 잡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 절반이 채 지금 되지 않는데요. 다른 곳을 모든 마사지 업체를 가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이 법이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불법 업소들을 확실하게 근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전부 직계 가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많은 숫자가 되는데 너무나 그 불법 안마 이 자체도 단속도 안 해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한편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우며 누구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부에서 말린다 해도 자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생겨났으니까 양성을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국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 이외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 또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제가 시각장애인 등급을 받고는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의 90%가량이 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후에 비장애인 마사지 업체들도 공존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마를 우리 시각장애인한테만 특혜를 주고 보호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줘라 국가에서. 그러고 나서 뭐 안마도 개방을 해도 된다 그러는 거지, 복지라는 게 직업을 갖는 것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거리로 나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5,000명이 모여가지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들이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를 퇴출하고, 둘째, 안마 바우처 예산을 확대할 것, 셋째로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안마 시술의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영상에도 나왔듯이요, 이 비장애인 마사지 업체 시장이 커진 만큼 또 한편에서는 공존을 필요로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비시각장애인에게도 안마업을 허용을 하되 다만 의료 및 사회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안마사의 70%를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0%를? 네, 또한 이탈리아 역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당 한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존은 하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 독점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위에서는 큰 혜택을 준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독점 혜택보다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속히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상 캐스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1월 21일 월요일 현재 시간 7시 33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헤어를 하는 미용사입니다. 우리 새 가족 모두 건강하자. 지금 꼼지락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미용을 하셔서 그런지 이 손 모양이 그렇죠. 예사롭지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이 코너 볼 때마다 우리 꼼지락이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는 별별 호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존의 여행과는 좀 다른 색다른 전라도 여행을 꿈꾸는데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분 만나면요, 고민이 싹 해결이 됩니다. 정말 이 전라도의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현대판 김정호, 천기철 씨를 만나보시죠. 한반도 최남단에 우뚝 솟아있는 해남 두륜산. 그때 골짜기를 따라 산을 오르고 있는 의문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200년 동안 숨겨졌던 그 샘을 찾으러 가거든요. 200년 동안 숨겨진 샘이요? 더욱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뒤를 제작진도 함께 따라갔는데요. 바로 이 샘입니다. 도대체 어떤 셈이길래 남자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요? 고산천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흥사의 옛 역사를 기록한 대둔사기예요.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물이 맛있어가지고 항상 이 물을 떠다가 차를 다려 먹었다 해가지고 이 샘을 고산천이라고 했어요. 숨겨져 있던 건가요? 숨겨져 있었죠. 사람들이 몰랐던 샘인데 이 대둔사지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 샘을 발견했죠. 아니, 이걸 직접 찾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그 고문원에 나타난 보물을 제가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말하는 보물지도를 만들고 있죠. 이분이 바로 제2대 별별 호남으로 선정된 천기철 씨인데요. 옛 문헌과 구전으로만 남아있다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고산천. 두륜산 흔들바위와 주상절리에 이어 이곳 일대에서만 벌써 3번째 발견입니다. 직접 만든 지도만 해도 무려 8가지에 달하는 남도의 현대판 김정호 선생인데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원래 국립지도원 지도에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만든 지도에 이걸 표시를 했죠. 햇살이 따뜻하던 그날 오후, 기철 씨의 집. 같은 동네에 사는 넷째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기철 씨 집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오빠가 어딜 가시면 며칠씩 집을 비워서 개 조카들 보러 왔습니다. 지도 만드는 일에 푹 빠져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비우는 오빠를 대신해 텅 빈 집에 남겨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건 모두 은주 씨의 몫인데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또 있을까요?
아, 힘들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세입도 강아지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어쩝니까? 형제 사이에 또 해드려야지. 처음엔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 지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가족들인데요. 덕분에 기철 씨는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애길 인생이잖아요. 지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해를 하는 편이죠, 이제. 그렇게 기철 씨가 향한 곳은 30년을 제 집처럼 다녔던 두륜산의 입구이자 색색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시골 동네 장충마을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여기 살았죠, 제가. 제가 물어보고 또 답사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내 문은 뒤지고 해가지고 거의 이쪽 두륜산에 대한 지명을 거의 복원했던 것 같아요. 두륜산을 다니며 수없이 마주했던 마을 주민들은 그와는 이제 가족과도 다름없는 사이인데요. 30년 전부터 다니면서 깐나이 엄마 그랬어요. 나이가 마흔이다. 와, 이렇게 깐나이가 마흔이라고. 어느새 훌쩍 자란 갓난아기의 키만큼 이들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기만 한 줄 알고 그냥 산을 좋아서 그러고 하러 다니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도도 하고 손재주도 좋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다. 내가 뭔 손재주가 좋다요? 저기 사진 찍고서 저런 것도 다 저기 사진. 아, 그것도 손재주인가? 그렇지. 손재주가 있어야 돼. 갓난이 엄마가 그렇게 칭찬했던 기철 씨의 손재주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등산 안내도입니다. 그의 오랜 집념이 담긴 결과물이죠. 예, 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여기가 어딘가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옛날 옛 지명들을 복원하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정확히 파가고 단대로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나날들을 오르내려 이제는 제 손바닥보다 훤한 두륜산 자락. 지겹게 봤을 풍경인 텐데도 새삼스런 감탄을 쏟아내는 기철 씨입니다. 두륜산 도솔봉이거든요. 아주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 제주도 한라산도 잘 보이는 곳입니다. 반평생을 바쳐 남도를 돌아다닌 지도 제작자. 그가 이렇게 희미한 옛 기록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 제작된 게 많거든요. 일본식 지명으로 표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쓴 곳은 일본인들이 썼던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잖아요. 그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 지명을 찾아야 돼요. 조상들의 숱한 발길이 닿았던 곳에 잊혀진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들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좌표를 이렇게 찍어서 지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 나의 그 후손들이 이쪽 두륜산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몸도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먹게 되면 이 후손들이 이 내원 속주를 찾으려면 저 꼭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젊어서 지도를 제작해 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남도의 숨은 역사 지리를 다시 써내려가는 천기철 씨. 앞으로도 더 넓은 세상을 담아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남도의 숨은 명소를 찾아서 일일이 이 지도에 표기한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을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윤상 씨. 그죠? 네. 이 반평생을 남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지도 등 역사적 기록물을 남긴 것도 참 신기하고 이 두륜산도립공원의 지도를 만드신 것도 참 대단하시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식 지명으로 된 지도를 한국어 지명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이 천기철 씨의 남도 여행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천기철 씨를 통해서 남도의 숨은 명소들이 빛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요. 매주 월요일 이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죠. 네, 매일 먹는 똑같은 점심은 가라. 매주 월요일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내일 점심 뭐 먹지? 함께 만나보시죠.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한 식당. 맛있는 냄새를 따라 들어가 보니 점심 먹으러 온 손님들로 이미 가득합니다. 돼지고기요. 사람 먹으러 왔는데요. 저희 김치찜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다른 메뉴입니다. 메뉴가 뭐예요? 아, 돼지 김치찜 삼합입니다. 홍어 삼합은 잊어라. 지금은 돼지 김치찜 삼합 시대. 묵은지 위에 두부와 돼지 공기를 얹으면 돼지 김치찜 삼합 완성. 와. 고두밥 위에 삼합을 얹어 한 입에 쏙. 어우, 맛이 어떠세요? 물어 뭐합니까? 집에서는 그냥 김치만 먹고 돼지고기만 먹었는데 세 가지를 삼합처럼 해서 먹어보래요. 이제 맛있네요. 그렇게 먹어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김치찜은 가라. 손님들을 사로잡는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뭐죠? 사장님, 뭘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제 소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 한 15가지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예. 고추장과 표고버섯이 들어간 요 특제 소스가 바로 비법인데요. 꼭 국내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쉬면 맛이 없기 때문에 1년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배추의 심이 부드러워지도록 2시간 동안 푹 끓이고 이렇게 삶은 묵은지를 바로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따로 담는데요. 네. 뭐죠? 가장 중요한 식감 때문에 저희가 따로 김치 따로 육수 따로 해가지고 하루 숙성을 한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을 하면 풍미가 깊어지고 식감이 더욱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삼합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묵은지를 한 입 크기로 썼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만큼 윤기가 흐르죠.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때 돼지고기를 김치 위에 바로 올리지 않고 따로 익히는데요. 고기하고 같이 하다 보면 고기에 기름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고기를 따로 익히고 그 다음에 찜을 따로 한 다음에 고기 익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를 쭉 뺀 후 담백해진 돼지고기를 김치와 함께 끓여주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돼지 김치찜 삼합 완성이요. 와, 보글보글. 제가 한 10년 전에 천안에 아는 동생 만나러 갔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김치찜 집을 들렸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을 먹어보면서요.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넣어봤더니 한 1년 정도 되니까요.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와, 딱 맛있겠다. 맛있게 보이네. 사장님의 끊임없는 도전 끝에 드디어 그 맛을 찾은 돼지 김치찜 삼합. 어떨까요? 모두들 칼칼하고 얼큰한 돼지 김치찜 맛에 빠져드는데요. 저도 한 입 먹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맨날 우리 어머니 손맛 선을 넘어서 할머니 손맛이 딱 느껴지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에 밥이 꿀떡꿀떡 넘어가는데요. 추운 겨울 돼지 김치찜 삼합 하나면 몸이 후끈후끈. 땀을 닦을 휴지는 필수겠죠? 얼큰해 이거. 싸먹는 손님도 많지만 밥에 비벼 먹는 손님도 많습니다. 이거는 싸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두부하고 같이 이렇게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밥도둑이 여기 있다. 매콤한 돼지 김치찜 삼합만 있으면 밥 2공기는 아주 거뜬합니다. 거뜬하죠? 국물이 저는 여기 육수만 더 줄 수 있어요. 저희 두부 좀 더 주시겠어요? 많이 배고프셨나봐요. 여기저기서 두부와 육수를 추가하는데요. 설마 이거 공짜인가요? 진짜요? 원하시는 만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기분 좋다는 사장님. 푸짐한 인심 때문에 돼지 김치찜 삼합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맛있다. 이거는 쌀쌀하게 최고야. 너무 맛있고 피자는 좋네요. 추운 겨울 사라졌던 입맛을 찾아줄 돼지 김치찜 삼합.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 내일 점심도 돼지 김치찜 삼합입니다. 영상 보는 내내 진짜 군침이 돌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비벼 먹는 파여서요. 이제 딱 국물이랑 김치랑 두부랑 막 비벼 먹고 싶더라고요.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변호사님. 가장 무서운 맛이 아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한국인이라면 김치를 거의 다 좋아하시는데 그 묵은지를 두부랑 돼지고기랑 함께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빡 오죠. 네, 저도 내일 점심은 꼭 저 먹어야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실 이 묵은지, 이 김치찜의 핵심이 이 묵은지인데 그렇죠. 이 영상만 봐도 저는 합격점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이 김치찜을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맛있는 김치찜은
적당히 끓인 김치찜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참고하셨다가 네, 이런 김치찜 할 때 또 참고하시고 또 식당에도 가서 직접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내일 점심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내일은 색다르게 돼지 김치찜 삼합으로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날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혜정 기상캐스터. 오늘 아침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광주와 고흥이 영하 2도, 목포와 신안은 1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광주와 여수가 10도, 고흥과 순천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 남부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운 꼼지락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맞아요. 이 미세먼지 없이 모처럼 만에 아주 맑은 공기 마음껏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일은 또 이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인데요.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 외출 시에 마스크 꼭 챙기셔서 호흡기 질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갈비 전문점 황술촌 상무점에서 식사 이용권을,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영화 관람권을, 담양 리조트에서 온천 이용권을 드립니다.